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하이타이 21년 4분기 실적을 보고 왜 진주처럼 빛나는 주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타이 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54밀리언을 달성했고요. 19년 4분기 10밀리언부터 매 분기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성장했고요. 연간으로는 117%, 분기상으로는 연속적으로 12%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진율은 34.7%에서 32.5% 약간 좀 떨어졌는데요. 뒤에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21년 2분기부터 거의 플러스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졌는데요.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1년 전체 매출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1억 4,700만 달러, 미국 이 부분은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커머스 매출이겠죠. 25밀리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0.9밀리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 달러가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배까지 증가한 모습입니다. 자산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해서요. 21년 4분기 2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94밀리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는 61.9% 아주 건전한 수준입니다. 이번 분기에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됐다는 것인데요. 21년 4분기 12.5밀리언의 현금 흐름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전분기 3억 9,600만 달러에서 2억 5,6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PSR 같은 경우는 1.19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타이의 주식 가격은 굉장히 싸다. 나스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의 숫자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200만 주 정도 늘어나서 5,400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상증자를 더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현재 기말 현금이 1,400만 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이번 분기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1,200만 달러가 발생한다면은 1년에 4,600만 달러가 현금 유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합을 따지면 6천만 달러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2021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9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1년에 2배를 늘려도 현금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상증자는 아주 큰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닌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고 이 회사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이타이의 21년 4분기는 8, 9, 10월입니다. 자, 그리고 22년 1분기가 11월, 12월, 1월이 되는데요. 자, 1월 27일 날 컨퍼런스 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우리 22년도 1분기 실적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 7천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 7천만 달러는 이번에 발표한 5,400만 달러 대비 30% 증가한 수치라는 건데요.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분기 3월달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 매출은 7천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타이의 기본적인 매장당 매출 증가 분기마다 7%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정을 해본다면 22년 매출은 3억 3,200만 달러가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억 5,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PSR은 2022년 연말에는 0.77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주식 중에 이런 저평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타이의 매출의 성장성을 기관이나 개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이 주가는 올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3억 3,200만 달러는 분기 매출 7% 증가를 가정했는데요. 얼마나 제가 최소한으로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요. 자, 마진율 감소 원인은 디스카운트 클럽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저번에 3분기 실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디스카운트 클럽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디스카운트 클럽 운영으로
액세서리 부분에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건데 마진율이 7%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감소는 CBD와 이커머스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전체적으로 2%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액세서리 분야의 매출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 마진을 7% 다운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마진율이 상쇄시켰기 때문에 마진율이 2%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 클럽 운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요. 이 성장한 매출은 CBD와 마리화나 판매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마진율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CBD 분야는 3분기에 2개의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영국의 블래시드와 미국 기업인 뉴리프 내추럴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타이의 브랜드 현황을 보면요. 자, 일반 캐나다 매장을 운영하는 카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BD 분야에서는 뉴리프와 블레스 CBD를 인수를 해서 총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액세서리는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총 6개의 브랜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회사는 4분기 때 또 버드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패스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키오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타이의 가장 큰 장점, 현재 매장에 있는 5,000개의 액세서리 중 75%를 하이타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리테일 회사가 갖지 못한 가장 큰 장점인 것이죠. 자, 이 장점을 이용해서 디스카운트 클럽을 운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런칭 3개월 만에 37만 9천 명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매일 1,000명이 가입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37만 9천 명에서 앞으로 75만 명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디스카운트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동일 매장 매출이 22%나 증가를 했고요.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27%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은 11월달 대비 12월달 매출 증가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매출 증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캐나다 매장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제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디스카운트 클럽을 운영했던 결과라는 거고 매장 매출의 70%가 클럽 멤버, 디스카운트 클럽 멤버가 와서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의응답에 중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디스카운트 클럽의 이 마진율 감소 수준은 몇 프로냐? 에버리지 7% 정도 감소했다. 7% 디스카운트를 해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2년 목표는 현재 매장이 109개 있는데, 자, 150개의 매장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 그러니까 22년도에 최소한 150개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상을 하겠다는 거죠. 1순위는 이 토론토가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지역에 약 75개.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이 지역에 최소 8개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드룸 키오스크인데요. 이것은 무인 판매기죠. 한마디로 매장에서 이렇게 손쉽게 버튼을 눌러가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요. 이런 제품이 버드룸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부 설치를 했고 3월부터 10곳에 이 패스텐더 키오스크를 설치를 할 것이고요. 올해 안에 그러면 150개겠죠. 모든 매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자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매출도 좀 기대가 되겠죠. 이 분야에 정통한 기관 투자자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캐나다 전체 매장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 매장당 매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런데 정말 하이타이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22년은 매출 성장이 감소하지 않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알버타, 마니토바 지역, 카나비스 매장이 포화된 지역은 매장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쟁이 심해져서 폐업하는 매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지역은 급격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룸이 더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이 포화에 이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타이 소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그런데 카나비스 매장의 75%에서 85%는 소형 점포이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대형 체인은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대형 체인 점유율은 아직 20에서 25%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2년도에도 50개 정도 매장 수를 늘리고 23년도에도 50개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하이타이 투자할 때 강조한 이유, 이 기업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과거 편의점이 독식하던 그런 메커니즘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 개인들이 소유했던 슈퍼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대형 체인, 세븐일레븐, CU, GS25 이런 대형 체인 업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시장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카나비스 시장도 지금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체인 업체들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CBD 분야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 탑티어 브랜드인 블레스를 보유했고요. 이 블레스를 가지고 독일과 그 다음에 뉴리프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3월에 런칭을 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CBD 브랜드이기 때문에 독일부터 시작하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캐나다에 있는 현재 109개의 모든 매장에 CBD를 비치해서 연계 효과를 이끌어내겠다. 이 CBD 부분은 제대로 된 매출은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니까 기존에 45밀리언이 발생했는데 그 이상의 매출은 이제 2분기부터 또 수익에 인식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22년 매출 332밀리언은 정말 최소한인 거죠. 분기 매출이 아니고 월 매출이 22%씩 동일 매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정한 7% 매출 증가는 정말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장 수도 현재 109개에서 150개로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늘려잡아도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이타이의 올해 매출만 봐도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디스카운트 클럽에 대해서 모두가 흥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11월, 12월 이 매출 비교만으로도 동일 매장 27% 매출이 증가했고 이 신규 매장도 디스카운트 클럽이 없을 때는 고객들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매출이 정상화되는 기간이 20주 정도가 걸렸는데 이 디스카운트 클럽 이후에 매장을 오픈했더니 매출 정상화가 거의 12주로 단축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매출의 70%가 이 클럽 멤버들이 와서 액세서리를 구입하면서 CBD를 구입하고 마리화나를 구입하더라.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하이타이의 21년 4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액세서리 분야를 수직 통합한 하이타이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스카운트 클럽을 운영했더니 완전히 흥행해버렸다.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을 무기로 기존의 슈퍼를 물리친 편의점의 성공 히스토리가 그대로 하이타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액세서리 분야, 유럽, 미국의 확장성이 입증됐고 이커머스 분야도 3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CBD 분야의 최고의 브랜드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타이 회사를 볼 때마다 참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도 하이타이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결정해야 되는 외로운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